대한노인회 달서구 지회는 3일 지회 회의실에서 달서구 지회 부설노인대학 제19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군 구지면 창오리 영무 예담 아파트 경로당이 4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29일 육합 한정리 596-1번지 1원에서 육아안정 파크 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대표 글로벌 축제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메타버스 종합추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일 개최됐습니다. 지역의 예술가 소프라노 배혜리의 독창회가 12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세계가수총회 개최기념 대구시립 국악단과 함께하는 별신이 오는 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5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4월 28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노인회 달서구 지회는 3일 지회 회의실에서 달서구 지회 부설노인대학 제19기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이태훈 구청장과 원종진 달서구 의회 경제도시위원장, 박정환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홍 달서구 노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입학식을 축하했습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고 나만 사람한테 도움을 줄 생각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본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지금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졸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물 되는 밥을 먹은 세대로서 행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 노인장을 통하여 반갑고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으로 친목을 따주시고 좋은 인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편 달서구 지회는 아직은 코로나19가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원을 100명으로 줄여 교양 강좌반 80명과 스마트폰반 20명을 모집해 5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교양 강좌는 10시에서 12시까지 스마트폰반은 14시에서 16시까지 운영합니다. 달성군 구지면 창오리 영무 예다운 경로당이 4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시군의원, 기관단체장, 창오리 노인회 회원과 마을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행사는 건영식 영무 예다운 관리소장의 사회로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창오리 영무 예다운 경로당은 연면적 157제곱미터 규모로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 거실, 주방, 화장실로 구성됐으며 지역 어르신 40여 명의 여가시설로 활용되다가 이날 개소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스스로 체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자식들 또는 후배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어른으로 대접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동등한 위치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 경로당이 또 다시 문을 준공되기까지 많은 애를 써 주셨고요. 또 영무회담 우리 회사 측에서 저렇게 멋진 시설을 제공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326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건강기구 및 생활용품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복지 증진과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29일 육아업 한정리 596-1번지 일원에서 육아 한정파크 골프장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육아 한정파크 골프장은 4,559제곱미터의 9홀과 화장실을 조성했으며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4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설 확장을 위한 공사도 추진 중입니다. 김문호 군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에 대해 추가 조성한 육아 한정 파크 골프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파크 골프는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의 게임 요소를 결합한 생활 스포츠로 장비와 규칙이 간단해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개장한 가창 파크 골프장을 비롯해 가창면과 육아업에 신설된 파크 골프장 2개소가 정식 오픈하게 됐습니다. 지역 대표 글로벌 축제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오는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국채보상로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긴 휴식기를 끝내고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 회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축제의 귀한 컬러풀 이즈백을 주제로 더욱더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무더위와 우천에 맞서 정상 개최를 목표로 오히려 땀에 젖고 물에 젖는 열정의 웻 페스티벌로 추진됩니다. 또한 올해 축제 키워드는 다시 대구, 거리예술, 일상회복, 축제의 귀환, 친환경 프레이드로 축제장 일대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 공연장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이번 2022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이 예년보다 더욱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느라 지친 우리 모두의 꿈과 흥을 마음껏 분출하는 화려한 일상의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일부터는 프로그램별 참가 신청서를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문화재단 또는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면 됩니다. 메타버스 종합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일 개최됐습니다.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계획에 효율적인 대응과 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열렸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미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산업으로 ICT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도적인 구현을 위해 종합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게 될 시정 과제와 서비스 모델을 발굴합니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와 로봇, 의료, 기계, 섬유 등 지역에 잘 갖춰져 있는 산업 인프라와 메타버스와의 접목 방안을 모색해 대구시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도 도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형 서비스도 함께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에 갖춰져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선도도시 대구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의 예술가 소프라노 베헤리의 독창회가 12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설홀에서 열립니다. 소프라노 베헤리는 계명대학교 성악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의 ARAM 아카데미
오페라 해석 과정을 졸업하고 테너 윌리엄 마테우치 마스터 클래스 최고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루카 고를라 음악 코치 마스터 클래스 최고 연주자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이태리 투어리아노바 국제 콩쿨 3위를 입상하였으며 현재 계명대학교와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북예술고등학교에 출강을 하여 호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가스총회 개최기념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별신이 25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대구시립국악단과 안무가 장유경 그리고 진솔 지휘자의 지휘로 이번 작품이 열리는데요. 대구시립국악단은 1984년 창단되어 올해 창단 38주년을 맞이한 역사 깊은 지역의 국악단입니다. 한국무용팀은 현재 최한숙 트레이너와 12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중정체, 민속무용, 창작한국무용 등 우리 전통문화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전승하고 재창조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지역의 대표 공연예술팀입니다. 안무가 장유경은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로 역임하고 있으며 우리 춤의 전통과 대중적인 감성, 정제된 감각을 통한 종합예술적 작업을 펼치며 한국 창작 춤의 현대성을 제시하고 있는 안무가이며 무용가입니다. 93년 대구무용제 대상, 94년 서울무용제 연기상, 2010년 PAF 더 퍼포밍 아츠 앤 필름 리뷰에서 춤과 다매체상을, 대한민국 무용대상 솔로 앤 듀엣 부문 우수상, 한국춤평론가회 춤평론가상 특별상, 2012년 제32회 대구문화상, 제20회 한국무용예술상, 2014년 대한민국 무용대상 군무부분 베스트 7, 제20회 춤평론가상 작품상, 2015년 한국춤비평가상 베스트 작품, 2016년 대한민국 무용대상 군무부분 베스트 7 수상 등 오랜 시간 자신만의 안무 스타일과 현대적 감각의 한국 창작 작품을 선보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춤을 전승하고 한국 창작 춤을 개발하여 지역의 각종 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을 연희하고 다수의 국내외 공연을 통해 우리 춤, 우리 안무, 장유경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의 자세한 정보는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영상 콘테스트 개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숨겨왔던 끼와 흥을 뽐낼 수 있는 노이락, 질기락, 펼치락, 랜선 장기 자랑을 5월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기 자랑은 평소 고마운 분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면서 가족,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끼와 재능을 펼치는 영상 콘테스트입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을 맞아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 은사, 배우자, 연인, 동료, 이웃, 친구들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 희망과 응원 메시지를 주제로 하여 끼와 흥을 펼치는 장기자랑을 촬영한 3분 이내 영상을 공모합니다. 장기자랑 영상과 신청서는 이메일로 접수하고 참가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달서구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작은 선정 이후부터 지속적인 달서구 홍보를 위해 달서구 SNS, 홈페이지, 소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의료수거함 집중정비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지난 26일부터 도로나 골목 통행의 안전에 문제를 초래하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가 빈번한 의료수거함에 대한 집중정비를 4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의료수거함은 지자체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해 도로 상황에 관계없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됐으며 지속적인 관리에도 의료수거함의 반복적인 장소 이동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3월 의료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374개의 의료수거함에 자진철거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특히 4월부터 주변 환경이 불결한 의료수거함 34대를 지정해 자진 철거하지 않은 의료수거함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공고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 기공식을 지난 22일에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달성 테크노 스포츠센터는 육아읍 상리 971번지 1원에 대지 면적 23,000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연면적 5,079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2017년 9월 부지 확보와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고 특히 국민체육센터 생활 및 작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 실시 설계, 건설 기술심 등을 행정 절차를 거쳐 22년 4월 22일 기공식과 함께 공사에 착공했으며 사업비 총 215억으로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영유아풀, 지상 2층에는 헬스장, 체력 측정실, GX룸, 지상 3층에는 다목적 체육관, 문화광장시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 달성군 청소년 기자단 운영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에서는 지난 16일 달성군 청소년 기자단 발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 및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 기자단은 관내 만 13세에서 24세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청소년 기자단을 위한 취재 기사 작성을 주제로 전문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전문 교육 및 방송국 체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언론인에 대한 진로를 체험할 예정이며 달성군 문화 소개, 달성군 축제 및 행사 취재, SNS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취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활동 성과는 카드 뉴스 및 영상 뉴스를 SNS를 통해 지역 주민과 공유하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해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간 발행물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서재초등학교 전교생 대상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관련 이야기입니다. 서재초는 지난 19일 전교생 대상으로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흡연이 큰 해악이 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해성을 널리 알리고 또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과 무분별한 약물 사용을 경계하기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대구 흡연 음주 예방연구소 주관으로 1교시에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4학년부터 6학년들은 시간을 나누어 전문 강사들이 체험형 활동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교육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방송교육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영상으로 담배의 유해 물질을 소개하고 담배의 해로움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담배에 대한 경각심과 흡연을 멀리하는 의지를 높였으며 마약류 및 음주의 위험성도 제시하여 가족들에게도 알리도록 했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는 3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를 방문하여 대학생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인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구 강서 소방서 대학생 의용소방대는 2019년 대구 최초로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으며 30명으로 구성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홍보,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소셜미디어 SNS 활용, 소방안전의식 전파 등 시민과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담당자 소방이 송상호는 소방 업무 관련 전공을 가진 대학생 의용소방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한 특수시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캠핑대전에서 이동식 관광 안내소 촬영을 활용한 달서구의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로 최우수 기획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매일신문사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DOC가 주관하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후원하는 캠핑 전문 전시회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캠핑카, 캠핑용품 등 캠핑 관련 사업체 220개사 이상이 참여해 약 79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캠핑 정보와 캠핑 문화용품 등을 홍보했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특색 있는 디자인의 이동식 관광 안내소 차량을 활용한 이색적인 홍보관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홍보 부스에는 달서 구경, 달서 별빛 캠프장 및 달서구 관광 둘의 주민사업체 상품 등 달서구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대한민국 캠핑 대전을 통해 달서구 관광에 대한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고 숨은 보석 같은 관광 자원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달서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30일 10시 현풍교회 주차장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바자회는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특화 사업으로 위원들과 지역민들로부터 후원받은 수건, 인형, 혼옷, 고추부각 등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이날 바자회의 수익은 향후 지역의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곤수 위원장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자회를 하게 되었다며 바자회에 동참해주신 지역민들의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이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호영 현풍읍장은 소외된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협력하여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현풍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현충시설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5월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1942년 5월 당시 대구 상업고등학교 4학년이었던 이상호가 서상교, 김상길 등과 함께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결성한 태극단은 투쟁을 위해 치밀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갔으나 1943년 일경에 발각되어 전원 체포당한 후 10명이 취조를 받으며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일경의 모진 고문으로 이준윤이
병보석 석방 3일 만에 숨지고 3명이 추가로 불기소로 풀려났으며 6명이 재판을 받아 미성년자의 최고형인 단기 5년 이상 장기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어린 나이로 독립을 주장하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태극기를 상징하는 항일결사 조직인 태극단을 조직한 것은 독립운동사에 보기 드문 일이었으며 모교인 대구 상원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003년 10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문들과 성금과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태극단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기념공원과 함께 건립했습니다. 중앙에 우뚝 솟은 8m 높이의 기념탑을 중심으로 양쪽 석벽에는 항일 독립 정신을 보여준 태극단원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기념탑을 건립한 취지를 적은 비문 및 세움글 등이 화강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편 태극단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은 2003년 2월 14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대구 상원군에 위치하면서도 도심 인근 도로에 인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현충시설입니다. 대구 지방보훈청에서는 보다 나은 시설 정비를 위해 작년 12월 기념탑 및 주변 시설 개보수를 적극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심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유적지를 체험하고 이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